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죠. 솔라나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서클이 솔라나를 선택했을까? 이 질문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USDC 같은 디지털 달러를 전 세계 결제망으로 만들겠다. 이게 서클의 큰 그림인데 과연 솔라나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클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블록체인의 기준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솔라나가 이걸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그 핵심만 좀 뭐랄까 쏙쏙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서클은 USDC를 전 세계 어디서나 뭐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하게 주고받는 그런 결제 시스템을 꿈꾸는 거죠. 이런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이 기반 기술, 블록체인이 진짜 중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좀 까다롭게 볼까요? 네, 맞아요. 서클이 그 목표를 이루려면 블록체인이 갖춰야 할 조건이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결제는 빨라야죠. 뭐랄까 카드 긁는 것처럼 즉각적으로요. 두 번째는 수수료. 이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저렴해야 하고요. 이게 사용자 경험에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아주 잘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게 될 테니까요. 아, 바로 그 지점. 속도, 수수료, 모바일. 여기서 이제 솔라나가 딱 등장하는 거군요. 자료 같은 걸 보면 솔라나는 이론적으로 초당 6만 건 그 이상 거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초당 6명 건 이상,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비자 카드 처리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겁니다. 와, 비자보다 빠르다고요? 그럼 수수료는요? 아까 거의 없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수수료는 정말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건당 한 0.00025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원이 안 되죠. 1원도 안 된다고요? 와. 네. 게다가 솔라나 페이처럼 모바일 결제를 바로 지원하는 그런 인프라도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 비용, 모바일 편의성 이 세 가지가 서클이 원하는 조건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단순히 그냥 스펙만 좋은 게 아니라 서클이 공식적으로 솔라나의 이런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었죠. 아, 네, 있었습니다. 서클이 공식 블로그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솔라나는 USDC를 호스팅하기에 가장 좋은 체인 중 하나다. 이렇게요. 이유로는 역시 빠른 속도, 그리고 거래가 바로 확정되는 거, 또 극도로 낮은 수수료. 이걸 딱 꼽았죠. 이건 뭐 단순 기술 평가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전략적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솔라나 네트워크에 직접 대규모로 USDC를 찍어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한 2억 5천만 달러? 그 정도 규모의 USDC를 솔라나에 바로 발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 기반 USDC 총 공급량이 아마 추산하기로는 한 8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사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건 진짜 서클이 솔라나를 강력하게 믿고 투자한다는 증거죠. 그냥 한번 해보는 실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비즈니스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네. 그럼 다른 경쟁자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트론 같은 블록체인들과 비교하면 솔라나의 강점이 더 확실히 보일까요? 특히 결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생태계가 가장 크고 신뢰도도 높지만 지금으로서는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속도가 좀 느리고 수수료 변동성도 크죠. 트론은 빠르고 수수료도 싸긴 한데 그 탈중앙성이라던가 아니면 생태계의 깊이 같은 면에서 보면 서클이 생각하는 글로벌 표준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솔라나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속도, 비용,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생태계 이 세 가지를 가장 균형 있게 만족시키는 대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용화하려는 움직임도 꽤 활발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솔라나 페이를 테스트한다거나 비자랑 협력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 CCTP 그걸 도입해서 여러 체인 간의 자산 이동을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인상 깊던데요. 네, CCTP, 크로스 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쓰면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 있는 USDC를 솔라나로 보낼 때 뭐 중간에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돼요. 사용 편의성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실제 결제에 더 많이 쓰일 수 있고요. 물론 뭐 솔라나라고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과제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몇 번 네트워크가 멈췄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노드 운영이 좀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지적들 분명히 솔라나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는 그 파이어댄서라고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탈중앙성 강화나 보안 문제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죠. 다만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서클이 내건 그 결제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 조건 있잖아요. 여기에는 솔라나가 가장 가까운 답을 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낮은 수수료가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긴 하지만요. 현재로서는 성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인 건 분명하죠. 네, 오늘 저희는 서클이 왜 솔라나를 이렇게 전략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속도, 비용, 그리고 모바일 환경이었네요. 그리고 서클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랑 실제 서비스 적용으로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또 구조적인 과제들도 있지만요. 그래도 서클이 그리는 그 글로벌 디지털 달러 결제망, 여기에 가장 현실적인 후보로서 솔라나가 가진 잠재력은 분명 커 보입니다. 실제 하용 사례나 생태계 확장에 두걸 보여주고 있고요. 과연 이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미래, 그 중심에 솔라나가 설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 중 하나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였죠. 솔라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능을 구현했을까? 다음 시간에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를 처리하는 솔라나만의 그 독특한 기술 구조를 좀 더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